2025년 6월 23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주말 사이에 많이들 놀라셨죠. 미국이 결국에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타격을 하면서 이란이 지금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파괴를 되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주말 사이에 98,0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일의 전말과 앞으로 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점은 일요일 아침이었죠. 이 군사작전이라 그런지 다 휴일을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도 중요한 공격은 다 주말에 하고, 이 미국도 주말에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작전이 끝난 후에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어떤 곳에 이제 미사일을 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B2 스텔스 폭격기라고 해서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자산 전투기가 있는데, 이 폭격기 19대 중에 7대를 한 번에 띄워서 이것을 미국에서부터 이란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하나는 대서양 쪽으로 가고 하나는 또 태평양 쪽으로 돌렸다고 해요. 그래서 태평양 쪽으로 돌렸던 것은 일종의 이제 기만 작전이었고, 결국에 대서양 쪽으로 가던 7대가 이란까지 날아가서 나탄즈라고 하는 핵시설과 포르도라고 하는 핵시설, 두 곳 다 핵물질을 농축하는 그 핵심적인 핵시설로 알려져 있죠. 두 곳에 벙커버스터 폭탄, 이 GBU-57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핵시설에는 이 잠수함을 투입을 해서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한 30발 정도 쏴서 이제 이 핵시설의 입구를 막았다. 이 핵시설들은 좀 특징이 다른데,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곳은 주로 핵 관련한 과학자들이 많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나탄즈와 포르도는 말 그대로 농축 시설과 핵물질이 있는 곳,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이제 잘 됐다고 얘기를 한 거죠. 폭격 우리가 잘 됐고,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핵 야망을 오늘부로 평화를 선택해라. 괜히 복수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이제 전쟁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전쟁 중단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일을 명중시키기 전까지 이란 정부는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전혀 우리는 피해 없이 무사히 귀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폭격 이후에 벙커버스터 폭탄은 앞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는 폭탄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위성 사진은 포르도에 대한 사진인데, 여기 3발, 여기 3발, 이렇게 이제 6발을 포르도 기지에다가 쏜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요거를 구멍 하나를 뚫어서 거기다 계속 쏘고 계속 쏘는 방식으로 굉장히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미사일이 터지도록 한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걸로는 구멍이 6개가 딱 보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딱 쏘는, 같은 곳에 탄착군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3발, 이렇게 3발, 이렇게 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사일을 쳐 맞았으니까 이제 이란도 뭔가 반응을 해야겠죠.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전쟁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우리랑 전면전을 하자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상응하는 군사적인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인물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한다면 우리가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아바스 아라그치 역시도 지금 이 공격에 대한 보복 전에는 외교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 외교 복귀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일단 보복을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란이 보복을 하면 더 세게 때리겠다는 지금 입장이죠. 그래서 좀 어떤 보복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렇게 두드러 맞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또 그 이후에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미국에 대한 직접 보복은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어요. 뭐 한다고 하면 중동에 대략 미군 기지가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공격을 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이란이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이란의 프록시인,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도 여기다가 이제 경계 태세를 굉장히 높여서 대응을 하고 있을 것이고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근데 이번 폭격 후에 나왔었던 이 뉴스 중에 좀 흥미로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사실 이 포르도나 나탄즈 같은 곳은 왜 폭격을 한 거냐면, 이곳에 핵농축 물질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것을 빨리 없애야 이란이 핵미사일을 혹은 핵폭탄을 막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미국이 직접 폭격에 나선 것이거든요. 근데 나왔었던 뉴스 중에 재밌는 것이 이란이 사실 폭격 당하기 하루 전에 이곳에서 있는 핵물질과 시설 같은 것들을 다 다른 데로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 포르도에서 한 400kg 정도의 핵물질이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분량이면 핵폭탄을 한 9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맞은 마당에 이란은 그 핵물질이 살아 있고 또 본인들의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고 하면 지금 빨리 핵폭탄을 조립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쨌든 미국은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했지만 사실상 작전은 실패했다라는 것이 이란의 주장인 셈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위성사진에 줄줄이 트럭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또 찍혔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뭐 합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미국은 이제 다른 추가적인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 갔는지 알면 뭐 거기다가 공습을 하면 되겠지만 공습을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빼돌리는데 얘네가 이게 어디 가는지 한 군데다 모아놓지 않겠죠. 이 분산해서 이제 잘 놔두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핵물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국은 무조건 점령군을 들여보내야 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명분 없는 그런 공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통쾌하다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더 큰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란에서 이제 나가는 석유는 거의 그냥 멈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세계적으로 낳게 될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마당에 제가 뭐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근데 일단 저희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아는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사일을 두드러 맞은 다음에 이란에서 나왔었던 대표적인 이제 얘기가 우리가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듣보잡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란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의 측근 중 하나인 호세인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어요. 호세인 샤리아트마디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는데 이 양반이 자기의 이제 X 트위터에다가 일단 우리는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 함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야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바레인이냐면 바레인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레인의 함대 중에 잠수함 같은 게 있으면 얼른 일로 와서 이렇게 이걸 봉쇄하기 어렵게 만들 거잖아요. 이란 본토에서 바레인을 미사일하고 엄청 쏴가지고 여기 있는 함대를 다 부시고 우리는 이거를 봉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진심인 거야. 이 봉쇄가. 그냥 봉쇄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봉쇄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지금 이 양반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뉴스가 좀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회자가 많이 됐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 봉쇄하는 건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이 아니고 그거는 한국말을 제대로 표현하면 승인이 아니라 의결한 거죠. 의결. 우리는 이렇게 하길 원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봉쇄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은 이란 최고 안보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결국에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메네이가 결정을 하면 지금은 실제로 봉쇄 조치가 단행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 요 주황색 요 길이가 이제 제일 좁은 해협인데 요 길이가 한 5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54km 중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항로로 사용되는, 배가 지나다니는 길로 사용되는 거는 폭이 한 9km 정도라고 해요. 9km 정도를 3등분 해가지고 맨 왼쪽은 이렇게 나가는 거, 맨 오른쪽은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선 만들듯이 그렇게 지금 쓰고 있다고 하고요. 이란이 벙커버스터 폭격을 맞은 후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선박의 통과를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정부 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봉쇄는 아니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선박은 통과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사실 국적을 그렇게 나눠가지고 통과시키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워낙 폭이 좁기 때문에 그냥 검사만 해도 길이 막혀요. 우리가 음주운전 검사하듯이 이 배 안에 뭐 위험물질 있나 우리 확인 좀 할게요. 그러고 한 반나절 뒤져.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유조선이 큰 거는 막 길이가 더 막 이래요. 폭이 막 70m, 60m 이렇고 축구장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그거를 검사한다고 하면은 한 대당 뭐 하루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 해협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하루 평균 한 20, 30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검문 검색만 강화해도 원유 수송 흐름이 느려지는 그런 어떤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멈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회가 승인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사실 이제 오늘 새벽에 23일 새벽에 나왔었고, 그거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자유낙하를 시작하더니 98,50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 후에는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의회에서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뉴스가 추가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메네이가 진짜 우리 봉쇄해, 그러면 비트코인은 다시 98,500 혹은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진짜 이런 미친 짓을 하겠어? 왜냐하면 여기가 거의 진짜 하루에만 전 세계로 1,700만 배럴, 여기가 거의 하루에만 전 세계로 1,700만에서 2,0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뿌려지는 그런 곳이고, 아시아의 그 제조업 강국인 뭐 중국, 한국, 일본 다 이 길로 이제 석유 사다가 씁니다. 근데 이 길이 막히면 이제 70%의 원유 흐름이 막혀요. 물론 이제 비상 비축량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건 2달이고, 사실 그 2달을 그렇게 민간에서 쓰라고 비축해 놓은 컨셉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 기름값이 올라갈 건 너무 뻔한 얘기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전 세계 물가가 또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란이랑 친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이란에서 요 길을 따라서 땡겨다 쓰고 있는 원유가 중국이 1년 쓰는 원유에 총 합치면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직접 받는 게 있고, 이란에서 인도네시아를 우회해서 수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부 다 합치면 한 15% 정도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가운데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사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거 호르무즈 막으면 미국 물가 간신히 지금 잡아놨는데, 그 물가를 잡아놓았던 비결 자체가 낮은 에너지 가격에 있었거든요. 근데 원유 가격이 갑자기 떡상을 하게 되면 이 물가 다시 오르고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건데, 미국 이거 괜찮겠냐? 라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네의 어떤 계산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냐면 마르코 루비오라고 하는 이 국무장관입니다. 근데 국무장관이 22일에 폭스뉴스 기자가 물어봤어요. 폭격을 한 이후에, 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내 생각엔 일단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석유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나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정부한테 한번 이란에 전화해 보라고 좀 권하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알바노 뭐 이런 말 쓰죠. 내 알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비오가 미국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에요.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생산 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거의 이란의 생산량의 4배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나는 나라니까 사실 기름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비오가 뭘 했냐면, 우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니네?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랑도 약간 붙는 부분인데,
사실 미국을 제외한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상반기에 열심히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에 선제 대응한다라는 취지에서 금리를 상당히 내려놓은 상태인데, 금리가 내려갔으니까는 시중의 유동성이 그래도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에 이 불을 확 지르면 이 금리를 미리 내려놨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텝이 꼬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안 꼬이죠. 미국은 금리를 안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 같이 죽자, 우리는 다 같이 죽을 때 그나마 낫다, 뭐 이런 전략인지, 하여튼 이런 문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폭격 후에 하락을 할 때 어떤 그런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제 눈에는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게 유동성이 말라 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지금 조금 징조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는 차트는 거래소로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 물량을 나타낸 것인데, 파란색이 스테이블 코인 물량이고 까만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2024년 12월이 지금이랑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데, 요때의 이 스테이블 코인 하루 유입량은 하루에 1310억 달러치가 들어왔어요. 거래소로.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을 살 때 사용하는 약간 총알 같은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 이게 많이 들어오면 가격 자체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요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70.7B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유입세가 거의 반토막이에요. 물론 과거에 이런 어떤 하락장일 때 보다는 많지만, 지금 보면 최근 거의 한 6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 요 딥을 제외하면, 요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세 할 때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요 딥이랑 거래소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장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죠. 크립토컨트의 온체인 지표인데, 비트코인 수요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비트코인 어페어런트 디맨드 30일 이동 평균으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라고 했냐면,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뀔 때, 그리고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뭔가 드라마틱한 상승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만큼만 더 내려가면 이제 음수가 된다는 거고, 비트코인 어페어런트 디맨드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초록색이 순증 수요거든요. 비트코인 수요가 플러스일 때, 이 빨간색은 마이너스일 때인데, 이 플러스일 때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간이 길어지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합니다. 거꾸로 이게 줄어드는 추세로 어느 정도 기간이 길어지면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이 급증하는 게 아니라, 쌓여야지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떨어지는 것도 쌓여야지 가격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꽤 빠르게 내리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게 길어지게 되면, 이게 아마 이제 전쟁 때문에 이러는 상황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수요가 감소한 채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혹은 이 수요가 이제 마이너스로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한꺼번에 좀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란이 반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반격을 하면 미국은 반드시 반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란이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냐 말 거냐.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번 경험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98,000 밑으로는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란이 반격도 안 해, 호르무즈 해협도 안 막는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사실 이 이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일단 시장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105,000달러까지는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질질 끌면 안 된다. 질질 끌면 가격은 점점 더 우하향하기 지금 좋은 구조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